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지금부터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입니다. 정의당 박창진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단의 정의헌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활동가 조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최희성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가해 입주민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같은 처지의 경비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 생활자로 경비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형편없음을 이 사건을 계기로 확인하였고, 입주민의 갑질 횡포에 대해 그들을 보호해줄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실효성 있게 법 집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지만, 괴롭힘의 유형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같이 고객 응대 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의 환자 보호자 응대 업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 최희성님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일명 경비노동자 인권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갑질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과 저 강은미가 더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으로부터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매우 고통스러웠던 사건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과 제도를 끝까지 우리 현실을 바꾸는데 개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경비노동자 인권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근로자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그 규정은 폭행 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법보다 꽤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여러 사안이 있었지만 그 폭행 금지 규정으로 포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건기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들을 주민들이 괴롭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 특히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 응대 노동자들에게 고객들이 괴롭혔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보더라도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 원칙은 정해졌으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든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든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그동안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정의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또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주로 고객이나 또는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제3자에 일어나는, 또 아니면 도급 원청 사용주와 근로자들에 의한 괴롭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장 내 괴롭힘과 제3자 괴롭힘에 대해서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번엔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가지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일정한 조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처 의무에 대해서도 그동안 미비한 점이 많아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그리고 직장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인 고객이나 주민들에 의한 이러한 괴롭힘도 근절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사업단 정의원 대표님의 지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의 공동대표 정의원입니다. 오늘 그 정의당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의 그런 갑질,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정치권이나 또 지자체나 또 참 주민들 속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침 아시겠지만 어제 정부에서 최희석 경비님의 사망 이후에 그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또 조속히 마련하라는 그런 청원에 수많은 국민들이 참가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었지만 사실 명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그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라는 특수한 사업장의 어떤 조건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용관계가 용역경비 회사라는 어떤 이런 간접고용의 형태로 유지되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안고 있으면서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것을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준칙이나 또 아파트 내부 규약인 아파트 공동체 관리 규약
노동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엄하게 꼭 내부 규약 항목으로 집어넣고 또 그것을 위반할 시에 어떤 엄한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상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기존에 있는 1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에 함께 포함시켜서 경비 노동자도 예외가 아닌 어떤 이런 노동자로서 예외 아닌 어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이런 갑질 현상 속에는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초단기 계약이라는 생존권 문제가 하여튼 매우 위태롭게 되어 있는 이런 현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거의 지금 무너져가고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는 먹고 살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은간 불리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흔히 말해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면 계약 해지로 더 이상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해고가 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낸 데서 오는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 갑질 당사자나 또 그것을 관리해야 할 입주자 대표나 용역업체들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또 벌금이든 과태료든 어떤 이런 것을 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초단기 계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엄정한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결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서도 이후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이 이후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질 횡포에 맞서 싸우신 박창진 갑질근절위원회 위원장님의 갑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진입니다. 흔히 땅콩 회항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땅콩 갑질 사건 혹은 땅콩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사건으로 정정되어야 할 희대의 갑질 사건이 발생한 지도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사뭇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강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듯 하였으나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개선의 기미가 요원해 보입니다. 많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잘못된 사회 문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외면의 현실이 반영된 말입니다. 둘째, 누구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직 갑질과 괴롭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도움을 조직 내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조직 내 외톨이로 남겨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말입니다. 세 번째, 이 고통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나 사회 구조 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구제해야 하기 때문에 종국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을 보여주는 포기의 말입니다. 넷째,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 최숙현 씨의 체육계 폭력 사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다양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신체적 피해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깊이 남기고 결국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임 계장은 고다자라는 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발적 양심으로 갑질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을 쉬운 생산재 혹은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지 않도록 이제 전환의 계기를 구체화된 법률 체계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시작을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의당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된 약자들과 을들 편에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 최의석 경비 노동자와 그리고 최근 한 체육인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과 맞바꾼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담보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안팎에서의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법 개정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